커말 1급 상시 시험 문제 1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은 고급 필터 문제고요. 이제 1차, 2차, 3차 평가가 모두 동그라미이고요. 승진 시험이 90점 이상인 곳에 필터링을 적용하는 곳이네요. 자, 일단 조건 영역이랑 결과값 확인하시고요. 함수가 and랑 count a예요. 그럼 이제 count a는 문자랑 숫자를 이제 둘 다 세워주는 함수가 되겠죠. 자, 그럼 지금 1차, 2차, 3차 평가가 모두 동그라미인지 확인을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보면 자, count a 함수를 우선 사용을 해서 1차, 2차, 3차 평가 값을요 계산을 합니다. 자, 이렇게 계산을 하고 나면 두 개인 친구는 두 개고 세 개 다 모두 동그라미인 사람은 세 개가 되겠죠. 그러면 저희가 일단 첫 번째 조건으로 찾아야 되는 건 count a로 계산을 했을 때 이게 이제 세 개냐라고 물어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모두 세 개인 사람만 이렇게 true가 나올 거고요. 이제 이 상태에서 우리가 and 함수로 묶어서 3개 이상 동그라미이고 자, 승진 시험이 90점 이상이다라고 값을 넣어주면 되겠죠. 채우기 핸들로 확인을 하고요. true랑 false를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전 요 두 개만 좀 확인을 할게요. 이렇게 3개. 자, 일단은 요 친구는 true가 총 3개가 맞고 90점이고요. 이상이고요. 이 친구는 90점 이상인데 이제 동그라미가 하나가 부족하기 때문에 false. 그다음 3개이기 때문에 true. 90점, 94점이죠. 확인이 이렇게 됐죠. 제가 만약에 여기서 89점이라고 바꾸면 false로 바뀔 겁니다. 자, 맞는 조건을 저희가 작성을 한 거고요. 그럼 요 해당하는 식을 복사를 하고 다음 조건 입력할게요. 자, B 26셀에 이렇게 조건값 입력하고 붙여 넣습니다. 다음 저희가 잔 데이터 없애고요. 필터링 할 곳 선택, 데이터, 고급, 목록 범위 잘 확인하시고요. 조건 범위 다른 위치로 복사 위치가 B29죠. 네, 이렇게 하시면 더 확인을 안 하셔도 되겠네요. 다음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조건부 서식이고요. 4번 뒤에 두 자리가 짝수이고요. 입사일이 2022년인 걸 찾으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end, mod, write, 그 다음에 year. 그럼 이제 4번의 뒤에 두 자리를 write로 가지고 오고 짝수홀수 판단을 모드로 하고 그 다음에 입사일의 연도를 구하는 거를 year로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end로 요거를 다 묶어주면 되겠네요. 자, 그럼 먼저 write 함수를 사용을 해서요. 4번에서 두 자리를 가지고 옵니다. 그럼 이렇게 가지고 오고요. 저희가 write 함수로 가지고 온 값은 이제 문자 값으로 인식을 하죠. 그래서 곱하기 1 습관적으로 해주시고 안 하셔도 MOD 계산할 때는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전 할게요. 자, 모드 함수로 그러면 write로 가지고 온 값을 2로 나눠요. 그러면 나머지 값인 0이 나올 수가 있겠죠. 채우기인데 내렸을 때 자, 요 값 같은 경우는 끝자리 뒤에가 짝수가 아니기 때문에 1이 나올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저희가 MOD로 구한 나머지가 0이 맞으면 짝수죠. 자, 그럼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고요. AND 함수로 묶어주고 이 조건이 맞으면 이열 함수를 통해서 입사일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입사일의 연도가 2022년이라고 물어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채우기인데 내려보고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3개만 확인을 할게요. 자, 일단 끝에 있는 두 자리 짝수죠. 확인되고요. 2022년이죠. true입니다. 끝에 있는 두 자리 짝수죠. 하지만 2022년이 아니고요. 홀수고요. 2022년도 아닙니다. 그럼 제가 정명일을 2022년이라고 바꿔도 아무런 반응이 없죠. 그 다음에 제가 이 끝에 두 자리를 짝수로 바꾸면 이제 반응이 오겠죠. 그래서 내가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확인을 하시고 맞는 데이터죠. 자, 조건부 서식이기 때문에 셀값 클릭하고요. F4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보내줍니다. 자, 복사해서 우리가 하던 것처럼 조건부 서식 들어가 주시면 되겠죠. 자, 홈의 조건부 세규칙 수식 사용 컨트롤 V 이러면 더 구할 필요가 없고요. 여기에서 셀값이 혹시 바뀌지 않았는지 확인하시고 달러가 이렇게 뒤로 빠져 있어야 됩니다. 서식으로 들어가서요. 보니까 굵은 기울임 꼴에 글꼴 색깔은 표준색의 녹색 사용을 합니다. 잘 나왔죠? 잔 데이터 없애주시고요. 입사일이 지금 샵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처리를 해줍니다.
네, 기본 작업 2번입니다. 페이지 설정이기 때문에 빠르게 가볼게요. 자, 페이지 레이아웃에 설정 들어갑니다. 일단 가로로 인쇄돼야 되니까 페이지에 가로를 선택하고요. 자, 인쇄 영역은 시트죠. 인쇄 영역 잡아주시고 B2부터 L45셀을 드래그 합니다. 자, 다음 웹 페이지 하단의 오른쪽 구역 머리글 바닥글에 바닥글이 바로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표시 예와 같이 바닥글 설정이기 때문에 오른쪽 구역에 페이지 번호가 1, 현재 페이지 번호 하나 넣어주고요. 이건 전체죠. 현재 페이지 넣고 하나 띄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라고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죠. 네, 확인 눌러주시고요. 다음 이행이 몇 페이지마다 반복해서 인쇄하도록 인쇄 제목 시트 탭이죠. 반복행 선택하고 2번 행 클릭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B15, K35, B35, K45 세 페이지로 출력을 해야 되죠. 여기서 더 못해요. 확인. 자, 일단은 보기 탭에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로 들어갑니다. 그럼 페이지가 현재 이렇게 세 페이지로 나뉜 걸, 두 페이지죠. 두 페이지로 나뉘어 있는데 제가 요 일단은 선을 잡고 옮겨 볼게요. 우리가 B15부터 나뉘어야 되니까 이렇게 하나 나눠주면 되겠죠. 그럼 이렇게 한 장 나뉘고요. 그 다음에 B15부터 K34 이렇게 하나 나뉘겠죠. K34까지니까 여기서 또 한 장을 잘라야 되겠네요. 아래 채우기 생겼죠? 요 선을 잡아다가 이렇게 나오는 선으로 움직여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K까지 인쇄해야 되기 때문에 L에 있는 요 선은요 잡아다가 왼쪽으로 한 칸 옮겨줍니다. 자, 아니면은 저희가 페이지 레이아웃 탭에 들어가시면은 나누기가 있어요. 이 친구를 누르면 왼쪽 위부터 나뉘거든요. 즉 제가 지금 여기를 선택하고 있으면은 왼쪽 위니까 요 지점부터 나뉘게 돼요. 그래서 자 클릭하고 나누기에 삽입을 누르면은 나뉘죠. 이거를 사용하셔도 돼요. 아무데나 추가하시고 끌어다 옮기셔도 되고 뭐 내가 불필요한 걸 추가시켰다라고 하면은 잡아다가 여기 바깥 영역으로 내보내시면 없어집니다. 문제에서 나누기 보기 상태로 하라는 말은 없었기 때문에 저희 보기에 기본으로 되도록 합니다. 네, 이렇게 해주시고요. 분석 작업 1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석 작업 1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부 데이터로 사원 현황 가지고 오고요. 제가 강조드렸던 부분이 이제 보고서 레이아웃 요 개요 형식 까먹지 말라고 말씀드렸었죠. 일단 만들어야 되는 위치가 A4번부터 만들면 되겠네요. 자, 그래야지 보고서 필터가 이행 위에 들어가기 때문이죠. 자, A4번 클릭하시고요. 데이터 탭에 외부 데이터, 기타 원본, MS. 자, MS 액세스 데이터베이스 더블 클릭하고요. 저희가 C 드라이브 더블 클릭해 주시고 여러분들은 23년 1급으로 들어가셔야 되겠죠. 자, 아니면 OA 폴더를 만들어 두시고 데이터로 옮겨 두시면은 간편하게 시험장하고 동일하게 작업할 수 있겠네요. OA 폴더 들어가고요. 사원 현황 선택해서 확인. 자, 그러면 선택 플러스 누르고요. 자, 여기에선 제가 원래 이제 말이 없으면 다 가지고 와도 되는데 하나씩 가지고 와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가지고 올게요. 자, 영업소, 그 다음에 입사일, 직급, 그 다음에 1차 평가, 2차, 3차 평가 이렇게 총 3가지를 더 가지고 오면 되겠네요. 다음 되돌리기 마침 눌러주시고요. 자, 피벗 테이블 보고서 눌러주시고 문제에서 간혹 피벗 차트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럴 땐 차트 눌러주시면 됩니다. 저희 보고서죠. 확인. 자, 일단 세팅부터 하겠습니다. 자, 입사일은 저희가 행, 그 다음에 직급은 동일하게 행, 영업소는 필터, 그 다음에 1차, 2차, 3차 평가 설정해 주면 되겠네요. 다음에 바로 디자인 탭 가서 저희가 레이아웃의 개요 형식으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기본 세팅이 됐고요. 자, 다음 영업소 필드는 서울만 표시하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영업소에 필터링을 줄 수가 있어요. 서울 선택하고 확인. 다음 입사일을 분기로 표시하랍니다. 입사일은 저희가 행이죠. 그룹 설정하라는 건데 우클릭 누르셔서 그룹 하나만 선택하셔야 되죠. 자, 월하고 연 풀고요. 분기만 냅둬서 확인. 자, 1사분기 하위 데이터만 표시하랍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지금 나머지 다 닫고 얘만 표시하라 이거죠. 닫고 설정됐습니다. 자, 1차, 2차, 3차 필드 표시 형식 값은 숫자 범주 보니까 무조건 거의 평균이죠. 그러면 클릭 값필드 평균으로 바꾸고요. 표시 형식의 숫자 소수 자리수 0으로 냅둔 상태에서 확인 이렇게 총 3번 더 반복해 줄게요.
자, 이런 데는 엄청 빠르게 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자, 그래도 평균 숫자 확인. 네, 됐고요. 다음 어둡게 다섯 번째로 설정해 볼게요. 스타일 선택해서 자, 어둡게는 맨 아래 있죠. 다섯 번째니까 요거. 다음에 1분기 사원 데이터를 별도의 시트에 표시를 하고요. 시트 이름 바꾸고 그 다음에 분석 작업 1의 왼쪽. 별도의 시트 만드는 건 저희가 더블 클릭하면 됐었죠. 자, 근데 1사분기의 사원 데이터니까 요게 되겠네요. 더블 클릭. 자, 나오고요. 입사일 이렇게 더블 클릭해 주시고. 그다음에 시트 이름을 뭐 서울 1사분기 입사사원. 이것도 이제 토시 하나 틀리면 안 되겠죠? 1의 왼쪽이니까 요 위치가 맞고요. 제목 맞는지 확인 한번 해보고요. 서울 1사분기 입사사원. 오케이. 분석 작업 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2번 같은 경우는 정렬 기능을 사용해서 표 1, 2, 3의 항목을 자 교육, 임대, 주차, 전기료 순으로 정렬하고 다음 통합하는 거네요. 정렬부터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보니까 이거 오름차순, 내림차순도 아니네요. 교육비, 임대료, 주차비, 전기료니까 사용자 정의네요. 표 1번 드래그 하고요. 이제 정렬 같은 경우는 다중범위 선택이 안 돼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씩 해주셔야 돼요. 드래그, 정렬. 자, 항목을 기준으로 사용자 지정. 일단 순서 써주셔야 되겠죠. 교육비, 임대료, 주차비, 전기료. 요거 오타 나면은 정렬 안 될 거예요. 잘 해주시고 추가. 한번 추가해 놓으면은 저희가 확인 버튼 누르면은 그때그때 쓸 수 있습니다. 이 친구도 드래그, 정렬. 항목, 사용자 지정. 내려보시면 있죠. 이렇게. 확인. 그래서 한 번 더 드래그, 정렬, 항목, 사용자 지정. 내려가서 선택, 확인. 다음은 통합입니다. 자, 통합 기능 이용해서 표 1, 2, 3의 첫 행만 기준으로 1월부터 3월까지의 평균을 계산을 하는 거네요. 통합은 이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자, 근데 이게 첫 행이면 사실 이렇게 돼 있어야 되거든요. 문제 정답 자체가. 근데 얘가 지금 왼쪽렬도 줘버렸네요. 이럴 땐 그냥 첫 행 왼쪽렬 둘 다 해도 됩니다. 네, 첫 행만 해도 돼요. 평균 선택하고요. 이제 참조에 추가. 동일한 범위 추가되죠. 너무 빠르면 분석 작업 전에 있는 영상 보고 오셔야 됩니다. 이거는 사용할 레이블에 제가 첫 행 선택하고 확인 누르면요. 저 이렇게 바뀔 거예요, 아마 이러면은 이거 그대로 다시 써주시거나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애초에 선택된 상태에서 이렇게 왼쪽 열 이렇게 클릭하셔도 돼요. 네, 잘 들어가죠. 네. 그래서 뭐 이렇게 결과 나오면 됩니다. 오케이. 기타 작업 1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차트는 엄청 빠르게 좀 진행할게요. 일단 신입생 4학년만 표시하려면 우클릭해서 데이터 선택. 자, 그럼 일단은 2, 3학년 체크 풀고요. 자, 확인. 행렬 방향 같은 경우는 보니까 여기 바뀌었네요. 위치가. 옷 이렇게. 바뀐 거 저희가 이제 확인했으니까 이 친구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차트 디자인 가서 행렬 전환 눌러주시면 되겠네요. 차트 제목과 가로축 제목 입력합니다. 제목이고 가로축 제목이 이렇게죠. 요소 추가, 차트 제목 위, 요소 추가, 축 제목 기본 가로. 차트 제목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축 제목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겠네요. 자, 4학년의 숙식 요소에만이니까 자, 4학년의 숙식 얘 클릭하고 한 번 더 클릭해야 되겠죠? 우클릭하고 데이터 레이블 추가. 여기 들어가면 설명선 있는 거 잊지 마시고요. 레이블 추가. 간격 너비 같은 경우는 계열값 더블 클릭하고요. 여기 바로 끝에 속성에 이제 간격 너비가 있죠. 70으로 잡아줍니다. 다음에 범례 요거 위쪽으로 가야 되죠. 선택하고 바로 위쪽으로 보내고요. 자, 다음 차트 영역 선택하고요. 채우기 들어가서 테두리 스타일이 둥근 모서리. 테두리에 이제 끝에 둥근 모서리. 둥그러지죠. 그다음에 네온 같은 경우는 서식에 도형 효과, 네온 이렇게 들어가셔도 돼요. 여기 도형 효과에 네온 선택해서 여기서 해도 됩니다. 자, 주황 5포인트 요게 되겠네요. 선택. 차트 끝났습니다.
다음으로 갈게요. 표시 형식 문제고요. 이 친구 매크로까지 같이 만들게요. 자, 일단 전 개발 도구가 없네요. 자, 파일에 옵션, 리본 사용자 지정에 개발 도구를 체크해 주고요. 일단 매크로 기록을 누르고 총점 서식을 만듭니다. 자, 그 다음에 G3부터 G22 영역, 여기 총점 영역이죠? 사용자 지정 형식이네.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럼 이 형식의 순서대로 이제 작성을 하면 돼요. 280 이상일 경우에 파란색으로 스페이드 표시하는 거죠. 스페이드가 여기 스페이드 표시하고요. 세미콜론. 자, 250 이하가 맞으면 빨강으로 빈 스페이드 표시한 다음에 숫자 표시네요. 자, 그 다음에 그 외에는 숫자. 아마 이렇게 작성을 하셨을 거거든요. 그 다음에 표시예를 보는 거예요. 자, 285면 280 이상이죠. 근데 얘는 보시면 스페이드 표시하고 한 칸 띄고 285가 들어가네요. 그러니까 280 이상이면 그냥 스페이드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한 칸 띄고 숫자가 들어간다 이 말이죠. 240이면 250 이하죠. 그럴 때는 자, 스페이드 빈 거 표시하고요. 한 칸 띄고 240. 그 외에는 숫자면 0이 맞네요. 이렇게 식이 작성이 되시면 됩니다. 잠깐 멈췄다가 확인하시고 실행해 주시면 됩니다. 확인. 네, 기록 중지를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단추를 만들어줘야 되는 게 I2부터 J3이기 때문에 옮겨두고요. 보겠습니다. 개발 도구 삽입에 양식 컨트롤 단추. Alt키 누르신 상태에서 맞춰주셔야 돼요. 좀 빗나가면 안 됩니다. 총점 서식 선택 확인. 그럼 이 단추 이름 나오죠? 단추 이름은 총점 서식. 그리고 바깥쪽 클릭해 주시면 작성이 된 거죠. I2부터 J3이네요. 우클릭해서 수정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J3. 다음 매크로입니다. 일반 서식 적용하는 일반 서식 매크로. 매크로 기록. 일반 서식. 총점 선택하고 우클릭 새 서식. 일반으로 바꾸고 확인. 끝난 거죠. 기록 중지해 주시고요. 그 다음은 I5부터 J6 요 범위네요. 삽입에 단추를 또 Alt 눌러서 만들고 일반 서식 넣고요. 그 다음에 일반 서식으로 텍스트를 작성합니다. 바깥쪽 클릭하고요. 이렇게 눌러가지고 잘 확인되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기타 작업 3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속도가 빠르죠? 자, 복습 영상이기 때문에 빠르게 준비를 했습니다. 네, 바로 갈게요. 평가 등록 단추를 클릭하면 근무 평가 폼이 나타나라. 그 다음에 폼이 초기화 이니셜라이즈 되면 CMB 영업소 목록에는 J6부터 J17 영역의 값이 표시가 되라. 자, 함큐에 가보도록 할게요. 디자인 모드 평가 등록 더블 클릭하고요. 그럼 비주얼 베이직 창이 나올 텐데 폼 이름을 먼저 확인을 합니다. 가끔 이름이 다를 수도 있어서요. 근무평가.show 닫고 디자인 모드 끕니다. 그 다음에 평가 등록 선택을 하면요. 이렇게 근무평가 폼이 열리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초기화되면은 J6부터 J17 여기까지의 값을 넣어야 됩니다. Alt F11 근무평가 더블 클릭 여기 점점점 나온 폼 전체 더블 클릭. 자, 그럼 지금 유저 폼을 클릭했을 때라는 이벤트가 이제 발생됐을 텐데 저희는 요 클릭이라는 이벤트를 initialize 즉 초기화 실행 명령으로 바꿔줍니다. 어딨죠? 찾았네요. 네, 이렇게 하고 요 영역에 입력을 합니다. 저희가 지금 해줘야 되는 건 어떤 거냐면은 CMB 영업소 점 자, 로우 소스죠. 로우 소스는 J6부터 J17 이렇게 삽입을 해주시면은 초기화 됐을 때 CMB 영업소라는 목록에는 어떤 값을 소스를 넣겠다. 그 소스는 J6부터 J17이다. 이렇게 똑같죠. X 누르고요. 평가 등록 눌러보시면은 값이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2번은 전략적으로 할 거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3번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종료 버튼 누르면 메시지 박스 표시한 다음에 프로시저 종료시켜라. 자, Alt F11 근무평가 종료 단추 더블 클릭. 그럼 이제 이 종료 단추에 입력을 해주셔야 될 게 요거죠.
지금 눌렀을 때 바로 종료를 한 다음에 메시지 박스를 표시하는 게 아니라 메시지 박스가 먼저 나오고 종료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결국 언로딩이잖아요. 언로드 띄고 미. 근데 얘가 이제 아래쪽에 있어야 됩니다. 먼저 메시지 박스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차이점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메시지 박스를 입력하고요. 잠깐 띕니다. 자, 일단은 저희가 메시지 박스 작성은 이렇게 세 가지 인수만 좀 진행을 하는데 가장 첫 번째 요 프롬프트라는 내용은요. 안에 들어갈 이름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버튼 타입, 버튼 스타일인데 여기 보시면 확인만 있죠. 생략하면 기본적으로 확인이고요. 아니면은 OK 버튼 올리라고 하는 걸로 설정을 합니다. 다음 타이틀은 창제목이에요. 폼 닫기라고 입력을 하고요. 기본 설정이면 MS, 뭐 엑셀 어쩌고저쩌고 하거든요. 그럼 먼저 현재 시간 표시해줘야 되기 때문에 타임이라고 일단 적어줍니다. 타임을 저희가 이렇게 큰 따옴표로 작성을 하면 이건 문자 타임이죠. 근데 현재 시간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타임을 이렇게 적고요. 다음 버튼은 OK가 only, OK만 설정을 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게 버튼 치고 맨 아래로 내려가시면은 세트 메뉴들이 있어요. 보시면 뜻 아실 거예요. OK 캔슬, OK only, 뭐 yes no, yes no 캔슬 이런 것들 있죠. 올리로 하고요. 타이틀은 폼 닫기. 자, 설정이 다 됐고요. X 눌러서 평가 등록 누르고 종료 누르면 폼 닫기가 나오고 확인 누르면 언로드 미가 실행되겠죠. 자, 근데 제가 언로드 미를 이쪽으로 보내면 누르고 종료를 누르면 닫고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차이점이 있다 이거예요. 문제를 잘 확인하시고 순서를 맞게 배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 타임을 이렇게 큰 따옴표를 입력한다라고 하면요. 왜 안 나오지 이러겠죠, 그쵸? 얘 문자로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라 기능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타임에는 큰 따옴표 따로 입력하진 않습니다. 잘 들어가죠? 네. 이렇게 해서 1회 풀이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